자, 산점도 그래프를 이번 시간에 다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정리를 먼저 하고요. 간단하게 그리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스캐터 플롯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말로는 산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캐터라고 하는 게 뭔가 흐트러진 거를 얘기를 하죠. 이렇게 흐트려 놓는 거, 뿌려 놓는 거. 그래서 점들을 이렇게 막 뿌려 놓은 듯이 그린 그런 그래프를 산점도 그래프라고 하고요. 산점도 그래프는 용도가 있어요. 두 변수들 간의 두 개의 컬럼,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을 때, 관계를 알고 싶을 때 만드는, 작성하는 그런 그래프예요. 그런 그래프고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 y, 그러니까 뭐 함수로 치면 y는 소문자로 쓸게요. y는 뭐 x, 이런 관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y는 뭐 x 뭐 더하기 1의 관계가 있느냐, 뭐 아니면 y는 뭐 3, 뭐 x, 3x 뭐 빼기 2, 뭐 이런 관계가 있느냐, 뭐 아니면은 뭐 2차 방정식 형태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y는 x의 제곱 더하기 x 뭐 빼기 1, 뭐 이런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y와 x의 관계. 네. 여기 여기에서 제가 요렇게 쓴 거는 이런 여러 가지 관계식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x와 y 간의 여러 가지 관계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x와 y 간의 관계라는 의미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거고, 이런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는 y와 x 간의 이런 어, 변수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거다. 시각화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이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쓸까요? 어, x라고 하는 변수와 y라고 하는 변수와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건데, 이때 어, 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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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심 변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x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x는 독립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간단한 1차 함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간단한 1차 함수 뭐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식. 이게 y와 x 간의 관계잖아요. 자, 이거는 뭐예요? x가 1이면 y는 얼마가 된다? y는 2가 된다.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0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 값이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y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에서 x를 독립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y를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종속 변수라고 얘기하고 통계에서는 이 y를 관심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이런 게 관심 변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영수증 금액이 있는데 영수증 금액이 클수록 팁을 더 많이 줄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네. 물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팁이라면 알바생 입장으로 생각해 보죠. 알바생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팁을 많이 받을까 적게 받을까 궁금한 거잖아요. 그게 관심 변수란 말이에요. 그 팁이 영수증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면 영수증 금액이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팁은 내가 알고 싶은 관심 변수. 영수증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영수증 금액의 10%를 무조건 팁으로 줘야 된다. 그러면 관계식은 뭐 간단하게 0.1 곱하기 x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항상 영수증 금액의 10%만 팁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어떤 베리에이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어떤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데이터 프레임에서 변수라고 하는 용어는 컬럼과 동일한 용어예요. 음.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변수가 있고 그런 관심을 갖는 변수가 어떤 다른 변수들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되느냐. 이거를 알고 싶을 때 보통 사용을 하는 게 산점도 그래프예요. 그래서 X축에다가 독립변수를 쓰고요. Y축에다가 종속변수, 아니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관심 변수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P, L, T, 파이 플롯 3레벨 함수가 있어요. 그래프의 종류가 스캐터 플롯이니까 함수 이름도 스캐터로 시작하지 않을까요? 네, 스캐터가 함수 이름입니다. 함수 이름이고요. 자, 필수로 전달해야 되는 아규먼트들을 볼게요. 필수로 전달해야 되는 아규먼트는 여기 쉼표까지 있는 데를 보시면 돼요. x. 그러니까 x축에 무엇을 쓸 거냐죠. 그죠? 그 다음에 y. y하고 또 쉼표가 있죠. 는 등호 없잖아요. x하고 y는 디폴트 값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x와 y는 반드시 값을 넘겨야만 하는 필수 아규먼트들이에요. 필수 아규먼트들이고 나머지는요. 보시면 디폴트 값들이 전부 있어요. 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디폴트 값이 있고요. c라고 하는 파라미터도 여기 보시면 디폴트 값이 있어요. 마커라고 하는 것도 디폴트 값이 있고 뭐 전부 다 넌이라고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디폴트 값이 있기는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 설명대로라면 우리는 x를 뭘 줄까요? 팁스의 영수증 금액. 이렇게 쓸까요? 토탈 빌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팁이에요. 팁을 무엇으로 그리겠다? 토탈 빌과의 관계를 그리고 싶다. 관계를 그리고 싶다. 자, 요렇게 쓰면 팁이 y축이 되는 거예요. 팁이 y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토탈 빌이 x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토탈 B를 X축으로 Y축을 팁스의 팁으로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단은 보여주기. 옵션 같은 것들은 나중에 설정하도록 하고요. 이게 스캐터 플롯이에요. 절대로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자, 이 점 하나만 볼게요. 이 점 하나만 보시면은요. 이 점에서 X축으로 선을 내려보세요. 그리고 이 점에서 Y축으로 선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 점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X축이 뭐라 그랬죠? 여기가 영수증. 여기는 팁. 레이블을 쓰지 않으니까 힘들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손님은요. 이 손님은 음식을 25달러가 좀 안 되겠네요. 한 23달러 정도의 음식 영수증을 지불을 했고요. 팁은 얼마를 주고 갔어요? 7달러보다 조금 작죠. 그리고 중간이 7일 테니까 한 뭐 6.2달러 정도? 네, 그 정도를 팁으로 주고 간 손님이에요. 그죠? 같은 영수증 금액이더라도 팁을 준 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뭐 예를 들어서 30달러 근방을 볼까요? 이 30달러 근방을 보시면은요. 음, 어떤 손님은 2달러 정도의 그 팁을 주고 갔고 어떤 손님은 4달러 정도의 4달러의 팁을 주고 갔고 어떤 손님은
거의 6달러에 가까운 팁을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같은 영수증, 같은 금액의 식사를 했더라도 팁을 주고 간 게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게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요. 대략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경향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식사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팁도 좀 많이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죠. 모든 데이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점들이 이런 경향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략. 그래서 산점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두 개의 변수가 비례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반비례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점들이 이렇게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금액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의 팁이 있을 수도 있죠. 전혀 상관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는 게 산점도 그래프예요. 그래서 어떤 직선이나 곡선 근처에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관관계가 큰 거고요. 상관관계가 큰 거고 어떤 직선이나 곡선 주위보다는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상관관계가 작다라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상관관계를 시각적으로 보고 싶으실 때 하는 게 이 산점도 그래프예요. 산점도 그래프. 그 다음에 이 점들을 이렇게 막 찍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쪽 부분들 보시면요. 점들이 여러 개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가 좀 뭉개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동그라미들이 뭉개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자, 점을 이렇게 그렸는데 또 점을 그 주위에다가 이렇게 점들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진해지면서 이렇게 겹쳐 보이는 그런 형상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런 것들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일단 기본적인 정보들은 좀 표현을 해줘야 이 그래프가 무엇을 나타내는 건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축에 레이블을 한번 넣어 볼게요. X축 레이블, X 레이블이겠죠. 네. 우리 X축에다 뭘 썼냐면 토탈 비율을 썼잖아요. 영수증 금액. 영수증 금액을 썼고 Y축에는 뭘 썼어요? Y축에는 팁을 썼죠.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영수증 금액이 0부터 50달러까지 있구나. 그 다음에 팁은 0부터 10달러까지 있구나. 뭐 이런 거를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숫자들을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그리드라고 하는 걸 써주시면,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보조선을 우리가 직접 그리지 않더라도, 팁 2달러, 팁 4달러, 팁 6달러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수증 30달러, 영수증 20달러, 영수증 10달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캐터에서 몇 가지 그 속성들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아규먼트들이 요 세 번째 아규먼트부터 그 뒤쪽에 있는 모든 아규먼트들이 전부 다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고 우선 좀 보기 좋게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파. 얘를 0.5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0.5. 자, 어떻게 됐어요? 약간 좀 희미해지고 진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조금 더 낮춰볼까요? 0.3 정도로 해볼게요. 이 알파가 뭐냐면 알파는 투명도예요. 투명도. 숫자가 정확하게는 불투명도라고 하는 게 더 좋겠다. 불투명도예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점점 더 불투명해지는 거고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점점 더 불투명한 게 낮아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투명해지는 겁니다. 네.
투명도라고 해도 되고 불투명도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한 알파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 x, y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어, x와 y는 x축과 y축에 사용할 변수, 그러니까 컬럼을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알파는 알파는 투명도예요. 투명도 혹은 불투명도라고 하셔도 상관없고요. 0은 완전 투명이에요. 0은 투명. 그 다음에 1은 완전 불투명이에요. 기본값이 1이었던 거예요. 0에서 1 사이에 숫자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0에서 1 사이에 소수점 가지고 있는 실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0에 가까울수록 투명해지는 거고요. 1에 가까울수록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여기를 1로 주면 아까 보셨던 그 그래프고 여기를 숫자를 낮췄죠. 숫자를 낮추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투명해졌죠.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0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투명해져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요. 이런 곳은 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 색깔이 좀 진하죠. 투명하긴 투명한 거지만 완전히 투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여러 개가 겹치게 되면 점점 불투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색깔이 점점 더 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점들이 여러 개가 겹쳐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게 알파라는 걸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아까 S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S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 숫자를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점의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점의 크기가 커지고 숫자를 줄여볼까요? 숫자를 10으로만 바꿔볼까요? 점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졌죠. 그러니까 보다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죠.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점의 크기가 작아지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S라고 하는 거는 쭉 S라고 하는 파라미터는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인데 뭐의 사이즈냐면 그 마커의 사이즈, 마커의 크기. 제가 왜 마커라고 했냐면 이 마커라고 하는 거는 동그라미로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가 아니라 뭐 세모, 네모, 다양한 여러 가지 모양의 마커들이 있기 때문에 마커라고 했어요. S는 사이즈의 첫 번째예요. 사이즈.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C라고 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C. 자, 여기를 문자로 주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 인디언 레드라고 하는 색깔을 쓴 적 있죠. 자, 색깔이 바뀌었죠. 그죠? 네. 뭔지 아시겠죠? C는 뭐의 첫 글자일까요? C는 컬러의 첫 글자예요. 컬러. 누구의 컬러냐면 마커의 색깔이에요. 마커의 색깔. 자, 보통 많이 설정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커의 종류. 마커의 종류가 마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커. 그러니까 기본값은 동그라미였죠. 기본값은 동그라미였고 여기 스타 넣어보세요. 마커 크기 조금 키울까요? 너무 작으니까 또 잘 안 보이네요. 50 정도로 해볼게요. 50 정도로. 네. 무슨 모양으로 보여요? 별표로 보이죠? 별표. 그죠? 네. 그래서 이 마커라고 하는 이 녀석은 마커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양. 기본값은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자, 그럼 또 어떤 거 있는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볼게요. 떡새. 무슨 모양? 삼각형 모양. 그러니까 저 그 특수기호랑 비슷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삼각형도 가능해요. 역삼각형 뭐일 것 같으세요? V. V를 쓰시면 역삼각형. 역삼각형. 네. 기본값이 아마 5. 영문자 5. 영문자 5를 쓰시면 이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S라고 한번 해볼까요? S. 무슨 모양이죠? 정사각형. 정사각형이 스퀘어. 스퀘어. 네. 십자가 모양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냥 동그라미로 나눌게요. 동그라미가 제일 무난하니까. 그래서 마커의 모양을 나타내실 때는 영문 O, 영문 O, 그 다음에 영문 V, S, S부터 할게요. S는 아까 뭐라 그랬죠? 스퀘어, 스퀘어, 정사각형, 정사각형. V는 역삼각형, 역삼각형. 그럼 그냥 삼각형은 요게 삼각형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별표, 십자가.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을 마커의 모양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서 그 그래프를 다양하게 그려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뭐 요런 정도를 하시면 선점도를 그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거를 응용하면요. 이걸 응용하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남성들과 여성들을 구분해서 색깔을 다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선점도를 여기 하나에다 같이 그리는 거예요. 요 하나에다가 선점도를 같이 그리는데 뭐 남성들은 파란색으로 여성들은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리면 남성들의 팁과 여성들의 팁이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지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또 한꺼번에 파악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쉬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것도 그냥 제가 하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를 그려보고 싶어요. 우리는 팁을 알고 싶은 거예요. 팁과 토탈 빌 간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싶은데 남성인 경우에는 그 마커의 색깔을 아까 다저 블루라고 하는 색깔이 있었어요. 다저 블루라고 하는 색깔이 있었고요. 색깔을 다저 블루로.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는 여기 위쪽에 인디안 레드 썼었죠. 인디안 레드로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하나의 스캐터 플롯, 한 개의 스캐터 플롯 안에다가 이거를 같이 표현을 할 거예요. 같이. 자, 그러면 스캐터 플롯을 그리는 거를 보세요. 여기 데이터 프레임에서 토탈 빌 선택해야 되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남성, 여성 따로 그릴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할 게 아니라 부분 집합을 만들어야 되겠죠.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에서 토탈 빌과 팁을 꺼내가지고 선점도를 그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에서 토탈 빌과 팁을 꺼내가지고 선점도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일단 부분 집합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남성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할게요.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스.점 성별이 뭐랑 같은 경우라고 하시면 돼요. 남성과 같은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컬럼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행을 다 선택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여성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은 팁스인데 팁스에서 성별 컬럼의 값이 뭐랑 같은 거를 찾으시면 돼요? female과 같은 거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찾아서 스캐터 플롯을 2번 그려주시면 돼요. 스캐터를 2번 사용하시면 됩니다. plt.scatter. 자, 첫 번째 x는 남성 데이터 프레임에서 x축은 토탈 빌이 될 거예요. 토탈 빌이 될 거고 y축은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하셔야 되겠죠. 남성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기본값 일단 보여지는 게 중요하니까 색깔만 바꿀 때는 컬러만 주시면 되겠죠. 컬러만 다저 블루. 다른 것들은 나중에 조절할게요. 그 다음에 여성 plt.scatter. x는 이번에는 어디에서? female 데이터 프레임에서. x좌표는 똑같죠. total b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female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컬러는 어떤 컬러로 하기로 했냐면 인디언 레드로 하기로 했죠. 자, 그런 다음에 plt.show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점들만 보면 전 여성이 그 지불한 영수증 금액하고 팁이 되는 거고요. 파란색만 보시면 남성이 지불한 영수증 금액과 그리고 그 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투명도를 하나도 안 넣었죠. 투명도를 하나도 안 넣었기 때문에 빨간색을 나중에 그렸죠. 빨간색을 나중에 그렸기 때문에 빨간색이 파란색을 덮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그렸다면 파란색이 빨간색 위에 그려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파란색을 먼저 그렸고 그 다음에 빨간색을 그렸기 때문에 빨간색들이 파란색을 덮어버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요거는 순서가 스캐터를 뭘 먼저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일단 X축, Y축 이런 부분부터 먼저 좀 바꿀게요. plt.xLabel 여기는 토탈 빗. 그 다음에 plt.ylabel 여기는 팁이죠. 그리고 그리드. 이 정도만 해도 여기 안에 있는 정보들은 보기가 쉽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투명도로 설정을 할게요. 투명도는 뭐라 그랬어요? 알파. 그죠? 알파는 0.3 정도로 할게요. 여기도 알파 0.3. 그러면 아까보다 좀 더 낮죠. 그죠? 너무 희미하다 그러면 이 알파를 조금 더 높이세요. 알파를 조금 더 높이시면 너무 희미해 보이는 걸 조금 더 진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쳐서 보이는 부분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정보가 표시가 안 된 게 있어요. 그래프를 그린 사람은 알겠죠? 파란색은 남성이고 빨간색은 여성이다라고 그래프 그린 사람은 알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래프만 보는 사람은 파란색 점은 무슨 점이고 빨간색 점은 무슨 점인지 알 수가 없죠. 그것도 이 그래프 안에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투명도는 조금 더 낮출게요. 높일게요. 불투명도를. 자, 빨간 점과 파란 점이 어떤 거냐라고 하실 때는 스캐터 안에다가 레이블을 주세요. 스캐터 안에다가 레이블을 주시고 남성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남성. 여기도 마찬가지. 레이블
주시고 female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이블을 준다고 해서 얘네들이 나타나진 않아요. 무엇을 더 주셔야 되냐면 plt.legend라고 하는 걸 주셔야 돼요. 자, 요게 레전드예요. 레전드. 파란색은 메일, 남성이고 빨간색은 female, 여성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레전드라고 하는 함수는 레전드 함수는 그 스캐터 함수의 레이블 속성 값을 범례로 표시하는 거. 여기를 이거 범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례. 이거 속성이라고 하지 않고 아규먼트라고 하죠. 아규먼트 값을 파라미터 값을. 첫 번째 파라미터 그릴 때 메일이라고 레이블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캐터를 그릴 때 female이라고 레이블을 줬죠. 이 레이블 값들을 레전드로 표시해라. 레전드가 우리말로 범례란 뜻인데 레전드를 표시해라라는 뜻이에요. 레전드를 표시해라.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써주셔야 돼요. 레이블을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레이블 지정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레전드라고 하는 함수까지를 호출해 주셔야 얘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그래프만 딱 보면 그죠? 그래프만 딱 보면 영수증 토탈 빌 영수증이 $10, $20, $30, $40, $50가 있고 그 다음에 팁은 $2, $4, $6, $8, $10 이렇게 있고 빨간색은 여성이고 파란색은 남성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그 정보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점 하나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선 파란색이기 때문에 남성 손님이고요. 식사할 때 지불한 영수증 금액은 거의 $40, 뭐 39.9, 뭐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팁은 한 $7.8, $7.9, 한 요 정도를 주고 간 손님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자료를 볼까요?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 우선 색깔을 보면 빨간색이니까 여성 손님이었었고요. 식사는 대략 한 $28 정도로 식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팁은 한 $7가 안 되죠. 한 $6.2, $6.4 한 요 정도를 팁으로 주고 간 그런 손님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점 하나를 가지고서 세 개의 정보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점도 그래프라고 해서 단순하게 두 변수 간에만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색깔이나 마커의 모양 같은 걸로 또 다른 변수의 내용까지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면 세 가지 변수를 다 보는 거죠. 성별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팁과 영수증 금액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커의 모양을 바꿔가면 또 다른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남성은 파란색, 그 중에서 흡연자는 세모, 비흡연자는 동그라미, 뭐 이렇게. 여성도 마찬가지. 여성 중에서 여성은 빨간색으로, 흡연자는 세모, 그 다음에 비흡연자는 동그라미. 그렇게 하려면 부분집합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부분집합을 4개로 나누셔야 돼요. 남성 흡연, 남성 비흡연, 여성 흡연, 여성 비흡연. 그렇게 해서 스캐터를 몇 번 그려주시면 돼요? 스캐터를 4번 그려주시면 돼요. 4번 그릴 때마다 레이블을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레전드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그때 이런 값들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컬러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그 마커 모양 바꿔주는 거, 그렇게 해서 표시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또 다른 정보까지도 더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캐터 플롯 안에서
최소한 두 개, 혹은, 혹은 세 개, 네 개의 변수들의 그런 관계들을 다 출력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스캐터 플러스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아까 제가 네 개 찍어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여러분들 과제로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십니까?